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임시 MC를 맡은 박수열 법무사라고 합니다. 한명원 법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그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고객분들께서 정해주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지금 법인 설립을 이제 원하실 때 당연히 이제 법인 설립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긴 하지만 그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함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정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서류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현 설명하고 이제 팁 같은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상호라는 게 어쨌든 법인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. 법률 용어로 이제 상호라고 하는 거고요.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 뭐 어떤 거 땡땡 뭐 이렇게 이거 뒤에 들어갈 이제 이름을 정해주시는 건데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뭐 정해주는 건 상관없으세요. 개인 사업자 만약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. 아니면 뭐 새로 이제 만드셔서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영문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네, 상관은 없기는 한데 상관은 없지만 이제 영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뒤에 가로치고 영문을 병기만 가능하고요. 이제 영문만 별도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요. 그래서 뭐 명함에 쓰시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으신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등기부상 나타내 있는 상호는 주식회사 뭐 삼성하고 그 가로치고 삼성에 대한 영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. 어떤 내용으로 그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좀 생각하시는 게 개인 사업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보셨던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. 거기에는 그냥 뭐 제조업, 뭐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등기부에는 그렇게 기재를 할 수가 없고요. 어떤 거에 대한 서비스업인지 어떤 거를 판매, 도소매하는지 어떤 거를 제조하는지를 앞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판매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확한 걸 들어가야지 저희가 등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. 이제 본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임대차 계약서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지금 아직 그 법인 설립 등기 전이라서 임대차 계약서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.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고 저희한테는 그 주소만 알려주시면 돼요. 이 주소는 뭐 그냥 집원 주소 편하실 대로 알려주셔도 되고요. 현재 등기상으로는 무조건 도로명 주소로 표시가 되어야 돼서 오늘 저희가 바꿔서 알아서 등기를 해드릴 거고요. 뭐 빌딩 이름이나 뭐 동호수까지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자본금의 제한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본금 제한이 많이 이제 풀렸다고 해요. 네, 맞아요.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옛날에는 자본금 제한이 상법상 있어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자본금을 하셨어야 됐어요. 근데 이제 5천만 원부터 쭉 넘겨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5천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, 뭐 100만 원, 아니면 뭐 10만 원, 만 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십니다.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들의 회사잖아요. 네네. 그럴 경우에 한 주당 금액에는 뭐 제한이 없나요? 그 한 주당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5,000원, 만 원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네. 최소 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100원보다는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. 또 이제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은 자본금에 따라서 이제 등록면허세라든가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달라질 텐데 네네. 이제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네.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까요? 이게 어쨌든 이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등기를 해드리던 직접 셀프로 하시던 이 비용은 발생을 무조건 하는 거고요. 그걸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자본금의 곱하기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나 뭐 서울 근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워낙에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인 설립하게 되면 이제 중과가 됩니다. 3배가 중과가 되고 보통은 이제 자본금 곱하기 0.04%가 돼요. 0.04를 곱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과밀 억제 권역 서울이나 뭐 근처 경기도에서 하시면은 자본금 곱하기 0.012가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. 거기다가 이제 등록면허세 말고도 등록면허세의 20%를 지방교육세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. 이 편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서울이랑 근교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라 중과세야? 이러면은 지방에다가 설립해놨다가 싸게 설립을 하고
이제 서울로 너무 다시 좋죠. 이전 오면은 네.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냐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만큼 이제 혜택을 받았던 것만큼 다시 추징이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서울로 만약에 저기 뭐 부산이나 뭐 대전 이런 데에 설립하셨다가 서울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네. 서울에서 똑같이 설립하는 비용을 또 내셔야 되니까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. 예. 네. 금액에 있어서 뭐 차이는 없으니까 네, 맞아요. 큰 차이가 애초에 고생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서울이면 서울에 설립하시는 게 네.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에서 목적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좀 특수한 그 업종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건설업이라든가 뭐 여행업, 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. 근데 저희한테 뭐 등기사항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등기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설립하실 때부터 그 최소 자본금을 채우셔야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금의 액수에 제한은 없지만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그 후에 이제 법인 사업자 통장을 만드실 텐데 요즘에 통장 만드는 게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이 자본금이 너무 낮아버리면 통장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또 이제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본금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릴 건 잔고증명서라는 건데요. 잔고증명서는 이제 은행에서 보통 잔고증명서 아니면 잔액증명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잔고증명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주가 여러 명이 있으시면 그 주주 중에 한 명의 개인 통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사업자 통장이 보통 되기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 통장에 잔고증명서를 하나 떼주셔야 되고요. 은행 직접 가셔서 발급하셔야 됩니다. 대표이사나 뭐 주주가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 통장일 필요는 없는 거죠. 네,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정해지질 않기 때문에 뭐 1%, 2% 가진 주주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니까요. 그렇게 떼주셔야 되고요. 그 잔고증명서가 증명하는 금액 자체가 자본금 이상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하실 거다. 그럼 그 잔고증명서는 5천만 원 이상, 뭐 한 1억, 5,600만 원 이 정도의 잔고가 있어야 저희가 그걸로 등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. 그거보다 많은 건 상관없지만 적은 건 안 되는 거고.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제 잔고증명서를 띄고 나면 당일 날에는 뭐 그 해당 카드 은행의 카드나 인출금이 이제 안 돼. 당일 날은 이제 불가능하죠. 불가능하거든요. 네. 예,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보통 적금 통장이나 뭐 그런 잔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거는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통장을 많이 원해요. 그래서 그냥 예금 통장이 제일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거기에 뭐 질권 설정이나 그런 문제가 없는 통장이어야 될 거고요. 네, 그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신문 공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왜 하셔야 돼? 이걸 왜 정해야 되냐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난 당장 뭐 신문 공고할 일이 없는데. 근데 이게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.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병 같은 경우나 아니면 회사를 나중에 해산하거나 아니면 주식 자본금을 뭐 좀 줄인다든가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나 네. 아니면 우리 회사의 채권자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신문 공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할 때 딱 정해져 있는 신문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사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. 저희는 좀 싼 신문사를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실 거면 홈페이지를 쓰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.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면 그렇죠. 그게 이제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깔끔하기는 한 편이고요. 다음으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원 구성하고 네.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.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